6월 8일 생생 주식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목요일과 금요일 흐름을 종합해 볼 때 수요일장 대비로는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국 증시가 금요일에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살펴보는 건데, 어쨌든 하락과 반등을 통해서 수요일 종가보다는 위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에서 일단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기간 안에 좀 변수가 있었어요. 어떤 변수가 있었냐면은 트럼프와 머스크가 서로 다투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사이가 틀어졌다,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규모 감세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놓고 서로 갈등을 보이고 있는 거죠. 머스크는 아무래도 자사 기업의 손해가 되는 그런 손해가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발하는 그런 부분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이 법안에는 전기차 신차 $7,500 세액공제를 없애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가 더욱더 반발하고 있고, 트럼프하고 사이가 틀어지면서 사이의 복구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목요일에 이렇게 하락을 했었죠. 14%가 넘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목요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의 영향 때문에 나스닥 지수나 이런 지수가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금요일 날에 다시 회복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목요일과 금요일의 흐름을 종합해 볼 때 수요일 종가보다는 위로 마감됐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 한국 증시에 미치는 미국 증시의 흐름의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 증시로 넘어가서 우리가 본다면은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현재 한국 증시를 갖다 놓고는요, 자, 새 정부에 대한 어떤 경기 및 증시 부양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추경 예상 편성을 기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고, 그러한 시각이 높고, 그 다음에 증시 부양과 관련해서는 저 PBR 그리고 저퍼주에 대한 어떤 경고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상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한국 증시의 신정부에 대한 어떤 효과,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높은 거죠. 자, 여기다가 이번 주에는 또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가 있어요. 물가지표 발표가 있는데, 미국 CPI가 미국 시간으로 11일에 발표가 되고요. 4월에는 CPI가 2.3%가 나왔는데 5월에는 2.5%가 전망치예요. 좀 높게 잡혔죠. 그리고 5월 PPI는 미국 시각으로 12일에 발표가 되는데 4월 PPI 대비 0.2%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근원 PPI는 0.3% 상승이 전망되고 있고요. 이와 같이 CPI하고 PPI가 4월 대비 높게 전망되고 있는 것은 관세 영향이 이번 5월 물가지표부터 반영되기 시작하는 영향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러한 부분은 이미 증시가 선제적으로 반영했던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또 보는 시각이 많다라는 점도 우리가 염두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국내 증시로 가서 우리가 놓고 볼 때 이번 주의 변수는 국내적인 변수는 12일 목요일에 선물옵션 동시만기 쿼더러블 위칭데이입니다. 자, 쿼더러블 위칭데이를 앞에 놓고 지금 증시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만기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바로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자, 주봉 차트를 놓고 볼게요. 코스피 지수 주봉 차트를 놓고 우리가 보면은 직전 고점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거의 2,900포인트 선에 있죠. 여기요. 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추가로 오르면서 2,900포인트 쪽으로 접근한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한 가지는 정고점에 대한 어떤 저항점에 접근된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진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이하게 된다면 2900포인트 전후에 가서는 한 차례 변동성이 매물 출회나 매물 소화와 관련된 변동성이 나타날 여지는 있다 라는 마인드는 좀 갖고 봐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이게 매물 소화나 어떤 매물 출회가 있다고 해도 이를 소화하고 나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일단 요 전고점 2900포인트에 접근하게 되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점은 염두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주봉 차트로 놓고 볼 때는 지금 보시는 대로 자 60주 이평선입니다. 757포인트 정도 돼요. 757이나 756 조금 내려올 텐데요. 지금 우하향이니까 내려올 텐데 바로 이 60주 이평선 위로 돌파 안착이 가능하냐, 즉 돌파해서 지지 전환으로 가능할 것이냐, 이게 이번 주 코스닥에서 우리가 주봉 차트상 체크할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국 금요일날 종가가 60주 이평선 위로 마감되는, 특히 또 60주 이평선 위에서 양봉으로 마감되면 더 좋겠죠. 이런 경우에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게 바로 이번 주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3일 연휴가 이제 다 끝나가네요.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이번 주 매매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